올해부터 직전 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3억 원 이상인 교회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가운데 제도의 취지와 이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새해 슬로건을 발표하며 사역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구티비 신사옥 GL타워에서 오병이어 스튜디오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전북선교합창단이 새해를 맞아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 사명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규탄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부터 직전 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3억 원 이상인 교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등 제도적 장점은 있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도의 취지와 쟁점을 전유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부터 직전 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3억 원 이상인 교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기부자의 편의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3억 원이라는 기준이 교회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정 규모만 보면 중형교회로 분류될 수 있지만 전문 회계 인력이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3억 정도 되면 성도 수가 한 200명 내지 300명 정도 되고 방문을 했을 때 보게 되면 그걸 담임 목사 혼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 성도들이 봉사 차원에 하는 거지 전문 인력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화 제도는 단순한 기부자 편의 차원이 아니라며 교회 재정관리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부금 내역이 전산화되면 교회 수입은 물론 지출에서도 더욱 엄격한 관리 책임이 뒤따릅니다. 기부자의 측면보다는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공익 목적으로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국세청 시각인데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 등 등록된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회계 투명성과 종교 목적 사용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지닙니다. 문제는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판단한 지출이 국세청의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제비나 장학금 같은 항목이 종교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회계 인력이 없는 교회에는 큰 부담입니다. 최소한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규모가 1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도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화는 결국 교회 역시 재정관리 책임을 요구받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세 행정의 전자화 흐름은 피할 수 없다며 교회도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재정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회계 투명성 요구가 본격화한 가운데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에서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일터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온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새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전도와 양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터 선교인들의 연합체인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새해 사역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새해 감사 예배가 함께 드려진 현장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12개 연합회, 122개 지회에서 모인 8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예배에선 새해 사역을 앞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점검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남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CBMC의 올해 슬로건은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로 회원 모두가 일터 현장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취지입니다. 복음의 용사요, 일터의 전도자로서 한 걸음 도약하고자 합니다. 비전
2030을 선포하고 담대히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CBMC가 내건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500개 지회, 1만 회원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인 비전 스쿨과 리더십 스쿨 과정을 체계화해 전도와 양육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대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CBMC는 오는 8월 제52차 한국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구티비 신사옥 GL타워 2층에 새로운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성경 속 기적의 의미를 담은 오병이어 스튜디오입니다. 7일 열린 현판식에는 광명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와 구티비 임직원들이 참석해 새 스튜디오가 영적 기적을 일구는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길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목표. 우리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약 70평 규모의 오병이어 스튜디오는 현재 기초 설비인 조명 설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스튜디오가 온전한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구티비는 마련된 스튜디오를 통해 선한 복음의 사역을 전하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사명을 완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티비 전북 선교 합창단이 새해를 맞아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합창단 지도 목사인 전주순복음교회 송시용 목사는 어떻게 살 것인가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단순한 노래에 머무르지 말고 복음의 길을 걷는 선교사로서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합창단의 성격 자체가 선교 합창단이고 모여서 노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구티비 정혜연 호남 전북본부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단원들과 선교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구티비 전북 선교 합창단은 교회 순회 연주회와 초청 연주회, 정기 연주회와 찬양제 등을 통해 전북 지역 선교 사역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데에 대해 NCCK는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사회가 지켜온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침공과 지배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 주권 존중과 시민 보호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며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 주석에게 북한과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며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그간 한국의 노력을 인정하며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 신뢰 회복을 위해 혐중, 혐한 정서를 극복해야 한다는데 양국 지도자 인식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일부 구조물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구조물이 공동 수역에서 중국 쪽 경계에부터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중국 측이 관리용 시설에 대해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양국이 공동수역에 정확한 중간선을 긋자고 제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장 대표는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실상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당 안팎에서 지도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쇄신 요구가 빗발치자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 내용이 큰 틀에서 기존과 동일하다며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칠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7일 미국발 훈풍에 사상 처음으로 4,600선을 돌파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4,550대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0.57% 오른 4,551.06에 장을 마치며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9% 내린 947.3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한 극우 성향 시민단체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은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서초고등학교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진로 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이들의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상의 해킹 조직이 만든 해킹 포럼이 국내 병원과 대학, 온라인 쇼핑몰 등 21곳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킹 포럼이란 해킹 정보 공유와 탈취 정보 판매, 악성 코드 유포 등 불법 사이버 행위가 이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말합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동향을 확인한 뒤 각 기관에 공유하고 보안 강화 등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영세 사업장 간의 육아휴직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영세 사업장 중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은 10곳 가운데 6곳에 불과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로는 동료나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날까 봐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를 통해 최대 5천만 배럴의 원유를 미국에 인도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한 직후 나온 조치로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을 미국이 직접 통제하는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은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 정상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정상회의 직후 의향서에 서명했으며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는 수천 명 규모의 병력 파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으며 반도체 소재와 우주항공 기술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본 언론은 히토류 수출이 석 달만 제한돼도 일본 산업계에 수천억엔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중일 경제단체 신년회에 주일 중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불참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나온 결정으로 외교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공식 보이콧 성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다시 밝히자 유럽 국가들이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덴마크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국은 그린란드의 미래는 당사자만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북극권 안보는 나토 체제 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공군의 최신형 F-16V 전투기 한 대가 야간 훈련 중 화롄 인근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에 구조됐으며 대만 공군은 사고 직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안전연구원은 현재로선 인적 요인보단 기계적 결함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보안군이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에서 열흘째 이어진 시위를 최루탄으로 강제 해산했습니다. 인권단체는 최소 35명이 숨지고 1,2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는 물가 폭등과 경제난에 항의하며 전국 88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강릉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도, 부산은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는 기부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전산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다수 교회에는 현장과 동떨어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소형교회와 고령교역자 중심 교회에서는 행정 혼선과 사역 위축 우려가 제기됩니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적용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